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여기는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에 제가 이제 친구 잠깐 방문했는데, 친구가 여기에 공중보건의사로 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섬지역이다 보니까 KTX를 타고 어디 내리지? 제가 그 여수 엑스포역에 네, 여수 엑스포역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거기다 이제 이 차를 세워놓고 이 차를 타고 그 항구 이름이 뭐였더라? 신기항 신기항까지 와서 신기항에서 예. 배 타고 이 차를 갖고 들어와서 예. 이제 여기 지소, 보건지소까지, 이 친구가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타는 목적의 차를 구입해 놨는데, 닥신TV에 나온 적이 있죠, 이 차가. 그죠? 예, 제가 예전에 친구가 이제 차를 좀 급하게 사려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리스트를 줬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량은 2007년식. 네, 2007년 7월식이고 2007년 7월식이고, 예. 가격은 가격은 그때 이제 320만 원에 이제 네. SK 엔카에 올라왔던 네, 320만 원 올라서 뭐 취등록세, 뭐 이전비 합쳐서 이것저것 해서 350에 네, 350에 했고, 명의 변경이 몇 번 있었어요? 명의 변경이 그 사실 한 번 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한 한 번은 번은 상사에서 이제 판매하려고 등록한 거라서 사실상 이 차는 1인 소유. 1인 소유라. 그냥 전차주가 한 명인 차량이고, 이 차 보험 처리 내역이 어떻게 돼요? 뒤 트렁크 네. 교환이 한 번 있어서 네, 뒤쪽 트렁크가 교환이 있는데, 뭐 얘기하는 김에 뒤쪽 가서 보면,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이 차를 추천했던 이유는, 이 차는 명의 변경이 한 번 1인 소유 차량이고, 카이스토리 보험 내역이 아주 확실했는데, 카이스토리 보험 내역이 1회에 있었고 1회가 99만 원인가 있었어요. 99만 원인데, 예, 하나는 요거 트렁크 교환, 그 100만 원짜리 사고가 단일 사고 한 건이 있었는데, 부품 가격 30만 원, 공임 30만 원, 판금 도장이 4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합쳐서 99만 원인가. 그래서 그냥 딱 요거 단일 날짜, 한 날짜에 난 뒤쪽 후방 추돌 사고인데, 타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 차 내역으로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보험 처리한 거 아니고 남이 해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남이 때려 박아서 그냥 100% 과실로 해준 거고, 이 차는 성능 기록부도 똑같이 돼 있어서 성능 기록부도 트렁크 교환. 맞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 안쪽 벽다구에 리어 패널이 있는데, 그거는 안 먹었고 트렁크만 교환. 그러니까 성능 기록부랑 카이스토리가 정확하게 매칭이 돼서, 말하자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말하자면 뭐든지 카이스토리도 100% 정확한 건 아니잖아. 거기에 안 나오는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성능 기록부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두 개가 매칭이 딱 되고 딱 예상되는 뻔한 사고니까, 뭐 이거는 진짜 그것만큼은 확실하다. 뭐 다른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차는 또 SK 엔카에서 진단을 했을 거야 아마. 했어요, 그때. SK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똑같이 트렁크 교환, 리어 패널 문제 없고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 트렁크가 교환이 있는 거는 이제 외판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고, 볼트 풀르는 건 다 무사고거든. 그러니까 트렁크 교환 무사고, 문짝 교환 무사고, 범퍼 교환, 저 앞에 본네트 교환 다 무사고. 그런 건 무사고야.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고, 정말 찜찜할 사실 것도 뭐 없고 아무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 있냐면, 이 차가 이제 트렁크 교환인데 알고 봤더니 아내를 꽤 많이 먹은 게 아니냐. 이제 그건 사실 좀 찜찜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트렁크 교환은 상관없는데, 나 왜 이렇게 말 잘하지? 트렁크 교환이 있다는 거는, 트렁크 자체는 상관없지만 그럼 아내도 좀 더 먹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의심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더 먹었다면 내 생각에는 수리비가, 공임이 더 많이 나왔을 거고, 어차피 90만 원, 30만 원에 나머지 공임 30, 판금 도장 30이면 그래봐야 트렁크 교환하고 이 뒤에 뭐 도색하고 뭐 이런 거, 범퍼 뭐 도색하고 뭐 이 수준 한 거기 때문에 그게 크게 먹었을 건덕지도 없고, 만약에 얘 교환이 있는데 이쪽에도 판금 도장, 저쪽 판금 도장이 있었다, 성능 기록부에, 혹은 SK 엔카에 그런 표시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생각보다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차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진짜 뒤에 그냥 깔끔하게 살짝 먹은 거고, 사실 뭐 트렁크 저거 구부러진 거 피드니 교환하는 게 사실 이런 차는 더 편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해봐야 뭐 부품 20-30만 원 하니까 그냥 갈아버리고 여기 뭐 도색하고 이러고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그냥 이거는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차주가 1인 소유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 1인 소유면,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 1인 소유면 그건 중고차 아니다, 신차나 똑같다. 왜냐, 말장난이긴 한데,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하면, 내가 신차를 사면 결국 그것도 사자마자 중고되는 거거든. 그것도 1인 소유잖아. 그러니까 1인 소유는 앞에 전차주가 한 명은 신차를 완전히 비닐 깎고 뜯어서 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이후의 소비자들이랑은 마인드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제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차 주는데 제가 보니까 마인드가 그렇게 좀 좋지 않아요. 차를 관리를 열심히 안 하는데 중고차로 산 사람이랑 신차로 뽑은 사람이랑은 아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1인 소유 차량은 가치가 있어요. 1인 소유 차량. 근데 시장에서는 1인 소유라고 막 엄청 더 비싸고 이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게 별로 가격 반영이 안 돼서 그런 장점 거의 확실하다고 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들은 요즘에 나오는 이제 신형 아반떼들 대비 뭐 내가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연기관 관점에서 볼 때 뭐 드라마틱한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력도 다 뻔하고 그냥 지금 이동수단 목적으로 타는 거기 때문에 뭐 아반떼 정비 용이성은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걱정하면 탈 수 있는 차가 없으니까 그냥 300만 원에 그냥 이 구조물을 사온다는 느낌. 그 다음에 어차피 이 친구가 솔직히 이 차를 뭐 오래 탈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예, 한 1년 정도 타는 목적으로, 그저 한 1년 정도 탄다는 목적으로서는 뭐 사실 뭐 큰 예, 뭐 무리가 지금 전혀 없죠. 그래서 이용하는데도 전 네네네. 그래서 일단 외관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저희 섬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똥이 많이 있고, 세차는 거의 안 한다 그랬죠? 세차를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예. 세차는 이제 비 오면은 자연 세차가 되도록 비 오면 자연 세차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데 엔진 오일은 갈았어요? 엔진 오일 안 갈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에 한번 어, 거기 블루힌즈 가서 그때 이제 정비 한번 이제 받았을 때 소음 때문에 그때 근데 엔진 오일 갈았다고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제 친구가 이 차량을 인수하자마자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약간 그 소음이 있다 그랬죠. 네, 소음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응, 특히 요철 있는 이제 부분을 지나갈 때 응, 이제 차가 약간 흔들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잔 소음이 내 핸들 앞쪽에서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음이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 딜러한테도 물어보고 그 블루힌즈 가서 이제 정비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 소음은 잡기 힘들다. 잡기 힘든 소음이고 사실 뭐 다 뜯어봐도 모를 수도 있고 한 소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행을 할 때 조금 거슬리는 거슬리는 약간 정도지 운전하는데 뭐 안전성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소음이라고 약간의 해서 좀 잡소음이 있다. 잡소음이 있어서 그냥 뭐 정비 안 하고 그냥. 안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차량을 구입하면 다른 건 아닌데 오일 정도는 갈거든? 그거는 제가 엔진 오일 정도는 좀 갈아주세요. 왜냐면 이게 정말 그냥 그건 진짜 기본이거든. 엔진 오일 정도는. 다른 건 뭐 미션 오일 뭐 여러 가지 오일들 있지만 엔진 오일 정도는. 그거는 제가 예, 그 정도는. 정비소 가서 갈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거죠? 예. 안 가를 것 같은데. 아주 갈 겁니다. 그거는 좀 가르시고.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 와이퍼나 이런 건 당연히 안 갈았겠지. 근데 뭐 쓰는 데 문제 없나 보지? 네, 와이퍼 뭐 잘 되고요. 네. 잘 닦이고. 잘 닦이면 쓰는데, 사실 뭐 비 많이 올 때도 이제 주행을 해봤고 별 문제는 없고.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조금 독특한 게 보시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피렐리 타이어가 꼽혀 있어요. 피렐리 타이어가 꼽혀 있고,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살 때 타이어를 보면서 이 차주의 성향을 좀 되게 파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차가 이제 1인 소유면서 피렐리가 껴있는 게 조금 좀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사실 이게 그냥 내 생각에는 이게 이 타이어가 이 차주가 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고, 조금 좀 이상한 점은 있어. 왜냐하면 이 차가 07년식이고 17만 킬로면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야. 주행거리가 많으면 타이어의 회전율이 꽤 높을 거잖아. 그러니까 타이어를 보통 한 3만 원 아니고 한 4만 5만 킬로 정도에 한 번은 가니까 타이어를 가른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야 맞는데, 보면은 지금 이 타이어에 이렇게 다 갈라진 자국들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경화된 자국이 있는 걸 보건데 타이어가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4014가 14년도 40번째 주 생산이거든. 14년도 생산이야. 그럼 이 타이어를 끼고 지금 6년이 됐다는 건데, 이 차주가 주행거리가 13년 동안 17만 킬로 뛰는 사람이니까 1년에 그래도 1년에 15,000은 뛴다는 얘긴데, 1년에 15,000을 뛰는데 타이어가 6년을 끼고 있었다고 하면 이 타이어 끼고 10만 킬로 달렸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 차주가 뭔가 이제 중고 상사에서 타이어를 바꿨겠거나, 그러니까 타이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싼 중고 상태 조금 트레드웨어 남아있는 거, 지금 이건 트레드웨어가 좀 남아있어, 홈이. 그거를 사서 그냥 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약간 들고, 뭐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차 가격 자체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좀 공기압이 너무 없다, 타이어 바람은 좀 넣고 타자. 이거는 꼭 정비 받아야 돼.
알았습니다. 뭐 엔진 오일은 뭐 이제 6개월 타다 팔 거면 안 간다 쳐도 그것도 가는 게 좋은데 엔진 오일 정도. 그리고 이거는 좀 이건 아니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 댓글도 막 네, 달려. 당신이. 막. 네. 이건 아니고 타이어가 이렇게 좀 경화돼 있고 14년식이면 6년 된 타이어인데 6년 정도 되면 나는 키로수에는 상관없이 타이어를 그래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를 끼고 고속도로를 날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로컬 주행하고 뭐 어디 KTX 역까지만 가는 게 목표라서 사실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차를 이제 6개월 뒤에 파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거 그냥 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집에 차 2대 두는 목적으로 그냥 좀 계속 더 탈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타이어는 가는 게 교환으로. 이게 지금 이런 타이어는 지금 보면 205에 60에 15 이런 타이어는 뭐 한 7, 8만 원이면 하거든. 인터넷 막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뭐 4개 이런 건 딱 CP, 67 이런 거 끼면 되는데 한 30만 원이면 뭐 하니까 사실 좀 알아보면 자, 그런 건 문제 없다. 실내 좀 구경해 볼까요? 우리 트렁크 잠깐만 열어봅시다. 아니 요게 위로 가야 위로 돼? 가야 되네. 그치? 그게 약간 누른 거지? 내가 이 밑에를 왜 보고 싶냐면 이게 사고차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사고차라서 이 뒤에를 세게 먹었으면 이 밑에가 좀 구겨진 자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밀렸으면 분명히 여기 어디가 좀 조잡하게 흔적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거는 다 깨끗하거든. 이런 데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살리진 않아. 차를 살릴 때 외부에서 볼 때 멀쩡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이런 게 구겨지는 자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어. 이쪽도. 그리고 이쪽도 볼까? 잠깐만. 지금 사실 이 차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여기도 보면 깨끗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후방 추돌이 있었던 건 맞는데 후방 추돌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진 않았구나. 왜냐하면 중고차 볼 때 사실 이 정도는 봐야 됐지. 이런 차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아까 추론을 얘기했잖아. 어차피 보험가액이 얼마 안 되고 엔카에서도 진단을 해줬고 리어 패널 문제 없다고 성능 기록부상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쯤 되면 이거 그래봐야 99만 원이니까 문제 없다고 우리는 그래서 ATP를 쓰지 않고 확인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닥신의 중고차 고르기에 이거의 진가인 거지. 방구석에서 그렇지. 이렇게 보지 않고도 알잖아. 이제 다 필터링이 된다.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럴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방구석에서 골라도 이 차는 뒤에 별로 안 먹었을 거다라는 걸 방에서도 안다고 랜선 타고서는. 그게 닥신 TV의 매력이고.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많이 먹었으면은 이게 여기까지 먹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뭔가 이 뒷바퀴는 구동축은 아니지만 차량의 현가장치, 바퀴 쪽 요런 쪽을 먹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거니까 이게 밀려 들어왔냐 아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뭐 요런 데 긁은 자국 이런 거는 요거는 네. 제가 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원래 긁었다고 없었던 하고 설령 차를 사러 갔는데 이런 게 긁힌 자국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거 중고차 사면서 막 뭐 이런 거 긁혀서 막 뭐 이런 거 이러면은 상태 좋다 그래서 갔는데 봤더니 막 이런 게 있었다. 막 딜러 나쁘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 중고차 사면 안 돼. 사실은 그냥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밑에 조금 이제 좀 꺼지는데 그것도 뭐 그냥 300만 원인데 아니면 뭐 나중에 뭐 밑에 뭐 판때기 하나 칼고 써도 되고. 트렁크 되게 크네. 저기 스키스루도 있어. 스키 같은 거 넣고 나갈 때 중간에 통과시키는 거. 그리고 이게 트렁크 교환이면은 사실은 이 트렁크를 뗐다 붙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데나 요런 데 열면은 나사를 볼트 풀른 자국이 있을 거야. 그걸 보고 알고 뭐 요런 거 고무를 풀러보면 요런 데도 약간 뭐 용접된 자국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어. 여기 뒤에는 살짝 먹었으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보면 여기 드러나네. 여기 지금 도색의 흔적이 있잖아. 도색 흔적. 그러니까 이쪽은 도색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 어디는 보면은 이쪽도 조금 도색 흔적이 있잖아. 도색 흔적이 있어서 요런 게 이제 여기 충돌이 있었구나. 선수들은 딱 보면 바로 알 거거든. 선수들은 딱 바로 알고 이거 들어보고 어디까지 먹었나 보고 차 들어보면 밑에서 바퀴는 먹었나 이런 걸 아는데 우리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내가 예전에 BMW 3 시리즈 중고를 사러 갔다 안 사왔던 이유가 요걸 열어봤는데 요 안쪽에 지금 안 열리나? 저걸 해야 되는구나. 뭐 요걸 열어봤는데 안 열어도 돼. 요 안쪽에 마치 저쪽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도색 흔적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을 먹었구나. 뒤쪽
그래서 그런 적이, 그래서 구입을 안 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차 고르기, 우리 닥신TV 보는 사람들은 실제 차량을 살펴서 뭐 사고차인지 아닌지 가리는 거, 그런 걸 한다기보다 그냥 온라인상에서 스크린을 하면 이렇게 스크린이 되고, 이 정도에서 차량을 선택하면 충분히 리스크가 감소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웬만큼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 방에서 그 정도만 해도 이미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 같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그래서 구입을 했죠. 뭐 약간의 뭐 주행할 때 조금 잡소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3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타는 거야. 또 뭐 오래 탈 거면 이제 좀 어디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오래 이제 탈 처음에 거면 샀을 때는 이제 신경이 쓰이고 그랬는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지. 전혀 안 쓰이죠. 300만 원 주고 샀는데 뭐 완전 개꿀이지 이런 거는. 이게 300만 원이면 이제 좀 실내도 약간 구경 좀 해볼까요 그러면? 와, 차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시트가 이제 베이지색 시트잖아. 베이지색이, 그러니까 그레이, 거의 하여간에 흰색 계통의 시트인데, 나 과장하는 게 아니고 별로 이렇게 때도 별로 없어. 때가 뭐 이렇게 이렇게 앉을 때 막 지저분해서 못 앉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네, 전혀 들지 않고, 궁금한 게 이런 가죽 핸들도, 이게 내가 보니까 뭐 K7인가 그런 거 보면 가죽이 다 벗겨지더라고 이런 게. 근데 이 차는 가죽이 상당히 안 벗겨져 있네. 전혀. 네, 상당히 안 벗겨져 있고, 약간 깜짝이야. 상당히 벗겨져 있지 않고, 요런 데는 약간의 사용 흔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사용 흔적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편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USB 꼽아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USB 그것도 꼽아서. 원래 기본으로 있었어요. 원래 전 차주가 쓰던 거고. 키는 그게 이 키요 아니면 리모컨이 있어? 보조 키고. 제가 이제 따로 하나 갖고 있고, 리모컨 키도 있고. 네, 이렇게 리모컨 키도 있는데, 리모컨 키도 있는데, 리모컨 키도 상태가 아주 좋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차 한번 시동이나 걸어볼까요? 이제 아직 출발은 아니고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면, 와, 뭐 완전 새 차 같아. 그죠? 뭐 주행을 하면 시끄럽다. 잠깐,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아직 카메라 세팅을 해야 돼. 출발할 때. 자, 에어컨 공조기 한번 구경해 보는데, 지금 20.5도 세팅돼 있고, 온도 한번 이렇게 낮춰 볼게요. 이렇게 온도 최대로 낮추고 에어컨 켜져 있고. 공조기도 이런 거 너무 좋아.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에어컨 버튼 이렇게 딱 돼 있고, 이렇게 풍량 버튼 이렇게 누르게 딱 돼 있고, 뭐 누르거나 돌리거나, 이렇게 공조기는 이런 식으로 딱 버튼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버튼이 돌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 막 터치로 돼 있고 막 들어가서 누르고 막 있잖아. 그런 거 안 좋아. 공조기는 이렇게 돼야 운전을 할 때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거든. 뭔가 운전하면서 앞에만 보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조절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 긴 게 이게 풍량이었지 이러면서.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공조기 아주 좋고. 오디오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FM 오디오 소리 나겠지? 소리 좋아. 점을 말씀하시던데. 소리 괜찮네요. 오디오도 소리가 좋습니다. 오디오 소리가 좋고, USB는 없는 것 같고, MP3는 왜 있지? 여기다 SD 카드 넣는 건가 봐. 비상등도 잘 켜주고 SD 카드 넣는 건가? 그건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CD 플레이어도 있고, 여기 CD가 예전에 들어있었죠. CD 플레이어도 있고. CD가 지금 들어있지 않구나.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네. 이건 누가 넣은 거예요? 전차주가. 전차주 스타일을 봅시다. 이문세 나 사실 요것만 보고도 이문세 건지 알았어요. 왜냐면 이 CD 나도 있었거든. 이문세인가 했는데 이문세입니다. 전차주가 이문세 좋아하는 거 보니까 50대에서 60대 남성이 아닐까. 이 차를 오래 탄 것만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저작권 때문에 음악이 나가면 안 돼서, 제가 방금 음악 들었는데, 이문세는 제가 원래 늘 듣던 노래라서 아는데 소리 좋아요. 원래 오디오 테스트는 자기가 듣던 음악 갖고 해야 되거든.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소리 멀쩡해. 현대차는 순정, 이런 기본 오디오도 순정이 괜찮은 것 같아. 괜찮고, 이게 약간 내 생각에 연세가 있는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썬팅. 여기가 이거를 틀어놨잖아.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하거든. 맞아요. 나도 이거 보고 약간 눈이 어두우신 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문세, 그 다음에 썬팅, 그 다음에 뭔가 차량을 되게 오랫동안 뭔가 건드리지 않고 오래 탔다는 느낌이, 했어. 뭔가 이렇게 연세 있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인, 뭐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냥 성격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연세 있고, 이렇게 안전을 중요시하고,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안 보이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운전 스타일이 어떻겠어? 정말 안전주행. 되게 그냥 완전히 그냥 안전주행하는 차주가 아닐까.
그냥 정비도 딱 매뉴얼대로만 받고 뭐 조잡한 튜닝의 흔적이 없으니까 이 차는 가끔 연세 있는 어르신들 티나는 게 여기다 이거 돌리는 거 이렇게 붙여놓은 거, 손잡이. 그다음에 내비 매립. 지금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내비를 매립을 예쁘게 해놨습니다. 내비도 매립해놓고, 그리고 차량은 키로수는 17만 킬로. 자, 에어백도 있고 뭐 이런데 내장재도 다 깨끗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냥 기본적입니다. 이런데도 막 사용의 흔적이 많지 않고. 제 친구가 이제 계약하러 가는 차가 이 차인데요. 16만 9천 킬로, 거의 17만 킬로 됐고요. 07년식입니다. 13년 정도 됐고요. 가격은 320만 원입니다. 보험 내역 먼저 보겠습니다. 이 차는 명의변경서 1회, 보험 처리 내역은 99만 8천 원입니다. 2007년에 출고돼서 2020년 3월 31일 날 판매가 됐고요. 제 친구가 이제 두 번째 소유자로 이 차를 사러 갑니다. 지금 소유자 명의 요거는 아마 상사 명의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자, 보험 처리 내역은 98만 8천 원, 2016년도에 사고가 있었는데 부품 30만 원, 공임 20만 원, 도장 40만 원, 국산차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이런 사고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험 이력으로 볼 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첫 번째로 출고된 차 중에 이제 13년 정도 탔잖아요. 이 정도면 자기 자식보다 더 아끼면서 탔을 수도 있습니다. 판매하고 돌아서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탄 차는요. 정이 들죠, 이러면. 물론 판매하기 직전에 좀 어느 정도 정비해야 될 것들을 좀 누적시켜서 판매해버릴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그러기도 쉽진 않거든요. 보통은 또 의도치 않게 판매하게 되기도 하고 오히려 판매하기 직전까지 정비 다 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하니까 조금 정비 비용이 들더라도 납득 가능하고 당장 1년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 가격에 구입한 차량은 이 정도 수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불필요한 예방 정비나 너무 오리지널 상태의 정비를 추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수준에 맞게 정비하면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관을 잠깐 볼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외판은 트렁크가 교환 내역이 있고요. 뼈다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사고가 보험 처리 내역이랑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후방 추돌이 있어서 트렁크가 교환이 됐고요. 리어 패널은 교환이 없습니다. 뼈다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뒤쪽에 리어 패널 정도 뼈다구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전륜 차량이니까 파워트레인 구동 계통이 다 이 앞에만 있고요. 이 구동 축을 먹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뒤에서 때려박아갖고 리어 패널 정도 날라가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구동이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본네트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이나 이런 뼈다구를 먹으면 그거는 저는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뒤쪽은 좀 먹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실제로 이 차량은 보험 처리 내역이랑 매칭이 아주 잘 됩니다. 부품이 34만 원, 트렁크 가격 정도 하고요. 공임 24만 원, 트렁크 교환하면서 도장, 범퍼 같은 데도 좀 도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2016년도 10월 6일에 타차로부터 트렁크를 때려 받쳤고요. 타차 100% 과실입니다. 그래서 내 차로 보험 처리한 내역은 없고 타차에서 처리된 보험 사고 내역으로만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이 차는 완벽하게 보험 처리 내역이 매칭이 되고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요. 엔카에서도 외판은 트렁크만 교환이 있고 프레임은 뼈다구 문제 없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뒤쪽에 약간 좀 날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받쳤으니까 이 차량의 트렁크 바닥을 보면 약간 사고의 흔적이 보일 거예요. 이 차량은 이제 제 친구가 직접 매입할 거니까 매입하면 전남 여수에 가서 이 차량을 보러 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진짜 딱 트렁크만 교환 내역이 있는 차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험 기록 내역부랑 성능 점검 내역이 딱 맞고 내부는 잡다한 튜닝은 없고 내비게이션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아주 깨끗하고요. 이렇게 1인 소유 차량은 아주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좀 많은 게 흠인데요. 12만 킬로나 17만 킬로나 그게 그겁니다.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런 차는 그냥 오일만 갈고 타면 됩니다. 오일만 갈고 타시면 되고, 지금 2020년도에 나오는 아반떼나 이 아반떼나 내연기관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겁니다. 이제 디자인이 바뀌고 내부 인테리어에 뭐 통합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돈 받고 파는 거지, 파워트레인, 이 뼈다구, 프레임 관점에서는 이 당시의 차나 지금 차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이런 차는 동남아 같은 데로 수출되면 잘 고쳐갖고 20만 30만 계속 탑니다. 현대자동차 소나타는 50만 킬로 뛰잖아요. 택시용으로. 이제 엔진 길들이기 끝났으니까 전남 여수에서 이 차 타고 잘 달리시면 됩니다. 제 친구가. 나중에 이 차 보러 갈 거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대형 화물 차량의 좌측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지정차로만 준수해도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